연료절감기 판매자들은 왜 개인 소비자만 찾나?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왜 개인 소비자만 찾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연료절감기를 개발하면 효과 있다. 자기 자신이 그 효과에 미쳐가지고 들뜹니다. 들떠서 한방에 부자가 되겠다. 자, 여객업체, 물류업체 가서 장착만 하면 대박이다, 이런 생각 가지죠.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나같이 왜 퇴짜를 맞을까요? 하나같이 왜 채택을 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씩 한 대씩 팔아가지고 언제 판매를 하고 언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해보세요. 상식이 있으면 중학생 수준만 되면 바보 같은 선택 안 합니다. 판매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럴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연료절감기 판다?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효과 있다고 엄청나게 떠들어댑니다. 그리고요, 돈은 먼저 받고 효과 없으면 환불해 준답니다. 자, 이 단어 속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효과 없으면 환불해 준다. 이게 모순이 있지 않나요? 제가 연료절감기 이 부분하고 연비 향상 부분하고 30년입니다. 30년. 어지간히 굴러 먹었어요. 국내, 해외 전부 다 해봤습니다. 저는요, 운전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법대로 교육을 시켜서 연비를 끌어올립니다. 제품이 아니에요. 제품은 단지 그 운전자가 자기 운전 습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교육을 시켜서 연비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분석 장비를 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 연료절감기 업체, 연료절감기 많이 알고 있겠죠? 실험도 무진장했어요. 왜 실험을 하냐면 효과가 있으면 좋은 거니까. 달기만 달고 장착만 해두면 효과 있으면 좋으니까 검토를 해봤는데 이제까지 단 하나도 효과 있는 제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험하면요, 연료절감기 업체 실험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해준 가운데 효과 있는 것 단 1도 없었습니다. 30년입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료절감기다 하면 이거는 부작용이 있겠다. 연비는 올라가지만 출력이 떨어지겠다. 출력은 올라가지만 연비가 떨어지겠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하자 하면 테스트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 테스트 결과를 유튜브에 올리는 조건으로, 공개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겁나죠? 자, 효과 있다면서 효과 없으면 환불해준다. 미쳤어요? 이 말 속에는 호불호라는 거예요. 효과 없을 수도 있으니까 써보고 효과 있으면 돈 주라, 이것도 아니고 돈 먼저 내고 효과 없으면 환불 받아가라. 환불해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검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왜 검토할 가치조차 없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연료절감기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진짜로 효과 있다 하면 여객업체 또 물류업체 찾아가면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자동차 메이커요. 자동차 메이커는 저보다 경험이 더 많아요. 회사잖아요. 오만 쓰레기 다 들고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혹시나 하면서 경험을 샀겠죠.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나 그렇게 해보니까 효과 없더라.
가라 그럽니다. 검토조차도 안 합니다. 위에 사장백, 임원백으로 들어가도 밑에서 엔지니어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연료 절감기요, 냉철하게 한번 봅시다. 여객업체, 자 버스 업체입니다. 버스 업체에 납품해가지고 효과 본 업체가 있냐? 연료 절감기 여객업체에 납품해서 그 회사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자료가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성적서요, 시험 성적서 장난쳐서 만드는 거 무슨 필요 있어요? 장난치지 말고 승용차 같으면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화물차라 그러면, 상용차라 그러면 상용차 테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시속 60km 적재 상태에서 평길, 거기에서 최고 단위로 해서 시속 60km 달리면서 그때 연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연비는 장거리 연비보다 낮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용차 연비는 장거리 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연비 기준으로 그보다 더 뛰어난 연비를 만들어냈다 하는 연료절감기 업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자, 대기업들요, 여객업체 대기업들 고속버스 많이 있죠. 그거 많이 있는데, 자, 출력 안 떨어져. 연료 10% 절약돼, 20% 절약돼 광고 많이 하죠. 뭐 어디 붙이면, 어디 꼽으면, 뭐 달면 막 이야기 많이 합니다. 홍보는 그래서 합니다. 그죠? 무조건 된다고 뻥뻥 칩니다. 뻥을 잘 쳐요. 그 정도 효과 있으면 여객업체 찾아가시라고. 버스 한 대요, 고속버스 한 대 한 달에 1,000만원 씁니다. 10% 절약하면 100만원이고, 그러면 효과 있으면 걸로 가지 왜 개인 소비자만 찾고 있을까요? 여객업체 찾아가시면 연료절감기요, 납품하는 사람, 납품하는 연료절감기 업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업체가 달기만 달아서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여객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매월 운행 거리, 연료 사용량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래서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동일 코스에서 지금 현재 월에 그 노선의 같은 차종의 연비를 데이터를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투명하겠죠. 거의 대부분요, 효과 0%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스 업체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면 아예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버스 업체에서 효과 나왔다 하는 것은 뭡니까? 장착만 돼서 연료절감 효과가 나왔다 하면 그것은 공인기관 성적서보다 더 좋은 성적서입니다. 소문 금방 납니다. 장착만 하면 연료절감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연비 향상 쪽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입장에서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봐도, 버스 업체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봐도 효과 있는 제품이 단 하나도 없었다예요. 여객업체에서 어디까지 하냐면 휠을 일반 휠에서 알루미늄 휠로 바꾸면 연비가 조금 올라가더라. 타이어를 어떤 업체 타이어를 쓰니까 연비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 이 정도입니다. 1% 가지고 따져요. 그런데 연료절감기요, 여객업체 납품한 거 있으면 넣어보라 그랬어요. 바보입니까? 자, 그러면 여객업체 겁나세요? 연료절감기 업체 사장님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객업체 찾아가세요. 한방에 쇼당 보세요. 거기에서 효과 넣으면 한방에
전국으로 퍼질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요. 연료절감기 효과 있다 그러면요. 장착만 하면 연료절감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 가시냐 하면 물류 대기업을 찾아가세요. 물류 대기업요. 11.5톤, 25톤 이런 차량에 주행연비를 정해놓고 연료비를 지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몇 킬로 타면 리터당 몇 킬로 타라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물류 대기업에서 테스트가 효과 나오면 그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 1000대가 있으면 1000대, 2000대가 있으면 2000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해 보셨나요? 만약에 여객업체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물류업체 했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그거를 공개하기 싫다. 그럼 뭡니까? 개인 소비자만 찾아야 되잖아요. 보세요. 50대, 100대, 200대 있는 회사에서 장착만 하니까 효과 있더라. 그러면요. 한순간에 소문 나버립니다. 장착만 해놓고 연료절감 효과 있는데 여객업체에서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효과가 1% 났다, 2% 났다. 그러면 출력이 떨어졌냐 올라갔냐 그것도 따질 거예요. 운전기사들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버립니다. 냉정합니다. 차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더라. 트러블 있으면 트러블 있더라. 엔진 서더라. 차가 많으면요. 한 대라도 잘못되면 바로 그 말이 나와버립니다. 감당 못하겠죠. 또 물류업체요. 한 대만 실수하더라도 전체가 다 퍼져버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착을 해가지고 효과 없으면 입 닫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공개해 보세요. 효과 있었다는 걸 공개해 보시라고. 화물연대에 운전하시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샘플로요. 던져보세요. 효과 있으면. 그래서 효과가 10% 20% 된다. 출력이 올라간다. 자신이 있으시면 화물연대 어떤 지부를 선택하건 지부장 만나가지고 제안을 하세요. 한 달만 무료로 쓰게 해줄 테니까 써보시라. 효과 있으면 연료절감 효과가 10%다 하면 10% 효과 있으면 얼마다 사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게 해보시라고. 자신 있으시면. 그거 못하시면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비자만 찾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이거 상식입니다. 그러면 왜 개인 소비자만 찾냐 이거예요. 효과 있다면서 효과 없으면 환불해준다 이 논리를 펴냐고. 시험 성적 써요. 백날 만들어 보세요. 서류 연료절감기 업체 서류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좀 한심합디다. 개인 소비자는 넘어갈 수 있어도 여객업체나 물류업체한테 그런 서류 내놓으면요. 무슨 소리 듣겠어요? 올바른 소리 듣겠어요? 그러니까 서류 같은 거 내미지 말고 개인 소비자들 설득할 때만 그런 거 쓰시고 여객업체나 물류업체 갔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서류 쪼가리 그거 안 믿습니다. 바보 아니면 안 믿는다고. 중학생 수준만 되면 안 믿는다고요. 서류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객업체요. 달아보세요. 운전기사님들 원래 운전하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합니다. 거기서 효과 나오면 대박이죠. 홍보하듯이 10% 절약된다, 20% 절약된다, 30% 절약된다. 대박이죠. 그런데 여객업체나 물류업체에서 10% 절약된다, 20% 절약된다, 30% 절약된다 하는 거 그 사장님들, 관리자들, 임원들, 기술자들 그거 보면 뭐라 합니까? 옛날에 많이 속아봤고요. 그래서 에이 버립니다. 제품을 버리는 거 아니고 그 홍보하려고 하는 홍보지 그런 것 자체도 들어주지도 안 합니다. 가면
연료 절감기 하면 탁 보면 뻔히 알잖아요. 뻔히 알고 효과 있다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밑에 물어봅니다.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됐어요. 정비사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할걸요? 사장님 됐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많았습니다. 효과 있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가타부타 딱 떠났어요. 연료 절감기 사고 싶다. 그런데 효과 있는지 없는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장착만 하면 연료 절감 된다는데 동네 카센터 가보세요. 정비업체 가보시라고. 차 끌고 가서 카센터나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제품인데 효과 있겠어요 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거 답입니다. 연료 절감기요. 정비사님들 엄청나게 많이 그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효과 있겠습니까 하면 뭐라 하겠어요? 웃어요, 웃어. 아직도 그런 거 믿냐고. 현실은 그게 있습니다. 자기가 자동차를 모르면, 차 엔진에 대해서 모르면 승용차는 카센터 가시고, 화물차들은 물류 차고지 있죠. 물류 차고지 가서 그 주위에 정비공장 가보세요. 아, 이런 원리인데 효과 있겠습니까 하면 웃어버려요. 자꾸 세뇌당하다 보면 달콤한 목소리 그냥 그 소리 듣다 보면 헷가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시라고. 승용차든 화물차든 연료절감기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답은 그겁니다. 연료절감기 효과 있다면 여객업체에서 효과가 나왔으면 믿을만 합니다. 또 화물차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물류업체 찾아가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믿어도 됩니다. 뻔하잖아요. 그죠? 이게 정답입니다.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요. 그거는 한 대 차 종마 잘 구해가지고 하면 효과 나올 수 있어요. 그 종마요. 태생연비가 높은 차 2000대 중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그거는 2000대 중에 한 개라는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고속버스 회사에 임원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임원진들 전부 다 모아놓고 그 사장님이 모아놓고 저보고 이 운전 방법에 대해서 교육시켜달라 그래서 교육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연료절감기는 안 믿지만은 운전 방법은 믿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료절감기요. 버스에서 사장님들, 고속버스에서 사장님들 만났고 거기에서 그분들의 경험담들 다 경청하고 그분들 사례도 다 듣고 해서 저도 그런 실험하는 데서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연료절감기 업체에서 버스에서 와가지고 지인이다 사장 지인이다 해가지고 와서 달아봐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답니다. 밑에 관리자한테 달아가 테스트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한 달 지나가지고요 데이터 딱 나오잖아요. 운행거리 연비 다 차량별로 다 뽑는데 거기에서 효과 나오는 걸 못 봤다야. 그러면 그런 연료절감기 어디로 가겠습니까? 개인 소비자만 찾아야죠. 그게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연료절감기를 구입하고자 해서 검토를 한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연료절감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하면 한 명씩 찾아가면서 영업을 할까요? 아니면 진짜 효과가 있으면 여객업체 한방, 물류업체 한방 이거 하겠습니까? 인맥 통해서 그쪽에 여객업체나 물류업체 줄을 닿아서 테스트만 한번 해봅시다. 달아놓기만 하면 연료가 절감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데이터 정확하게 나옵니다. 차량별로 연비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짝 뛴다. 그럼 효과 있네? 그 옆에 차도 해봐. 당연하죠.
그런데 왜 이제까지 수십 년 전부터 이제까지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이거예요. 그것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자동차 메이커를 뛰어넘는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지. 또 여객업체 물류업체는 관리를 합니다. 오일 교환 주기 지키고 정비사들이 관리를 합니다. 엔진이 이상이 있으면 고친다는 거죠. 평상시에 고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태 안 좋은 차 효과 나오기를 바란다?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연료절감기를 신경 안 쓰다가 근래에 검토를 해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50보 100보예요. 중학생 수준만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연료절감기 사업을 하고 싶다, 연료절감기를 구입하고 싶다, 연료절감기 저거를 사고 싶은데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요 커피 한 잔만 딱 들고 오세요. 그 커피 마실 동안 설명 싹 해드릴게. 된다 안 된다 효과 몇 프로 정도 나온다 딱 설명해 드릴게.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만큼 간단해요. 왜 저한테 연료절감기 실험해달라고 안 찾아오는 거 알아요? 이때까지 찾아온 사람이 다 물 먹고 갔거든. 왜 그렇게 했어요? 실험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안 오겠죠? 상당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연료절감기 업체에서는. 근데 이 시장 지저분해요. 상식 안 통합니다. 양심 안 통합니다. 그것만 아시고 검토하세요.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